이게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의 이스터에그예요. 아, 이게 들어있구나. 네, 들어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토기어 장진영입니다. 네, 오늘은 제네시스 GV60 마그마 시승에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차량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제네시스의 고성능 GT 브랜드 마그마의 첫 번째 차량이고요. 파워트레인은 아이오닉 5N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이오닉 6N에서 들어갔던 그런 서스펜션 시스템, 각 서스펜션의 스트로크 상태를, 그리고 하중 이동의 상태를 레벨링 센서로 읽어 드려 가지고 그거에 맞게 전자 제어를 하는 이런 시스템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이오닉 5N보다는 아이오닉 6N에 더 가까운 거동 성능, 좀 더 안정적이란 뜻이고요. 네, 롤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더 덜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지금 굉장히 컴포트하거든요. 요 핸들 왼쪽 하단에 마그마라고 있는 버튼이 있고요. 이 버튼이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해 줍니다. 근데 이 명칭이 조금 다릅니다. 네, 기본적으로 GT 그랜드 투어링이란 뜻이겠죠. GT 모드에 들어가 있고요. 한 번 더 누르면 스프린트, 한 번 더 누르면 마이는 이제 커스텀을 얘기하고요. 마이 드라이브 모드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성향대로 세팅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즘 같은 날씨에는 스노우 모드로 세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시트가 조금 뭐랄까요, 굉장히 편합니다. 버킷 시트입니다. 분명히 제대로 된 버킷 시트가 맞고요. 지금 허리부터 사이드로 어깨 옆쪽, 견갑골 쪽까지 딱 착좌해서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확실히 사이드로 쏠리더라도 명확하게 잡혀있는 제대로 된 버킷 시트가 맞습니다. 그런데 버킷 시트라는 거는 어쨌든 레이스를 위해서 개발된 거기 때문에요, 당연히 버킷 시트가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들의 안락함은 다른 데로 날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착좌하는 부분을 최대한 넓고 또한 쿠션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소재로 넣어 놔 가지고 사실 지금도 푹신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버킷 시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좋은 착좌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컴포트한데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 들어서 약 1년 정도 허리 디스크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로 고생을 하고 있는 와중에 시승을 할 때마다 시트에 대해서 조금 집착을 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지금 허리가 하나도 부담이 가지 않는데요. 디스크 환자가 이 정도니까 일반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은 글쎄요, 이거를 참 신경을 많이 썼다고 생각이 돼요. 버킷 시트와 안락함을 동시에 잡겠다, 쉬운 얘기가 아닌데 시트는 굉장히 마음에 들게 잘 설계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차량은 아시다시피 VGS 버추얼 기어 시프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버추얼 기어 시프트를 한번 켜볼까요? 버추얼 기어 시프트 사용. 네,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에 가보겠습니다. 외부 스피커를 킬게요. 자, 이러면 좀 있어 보이죠? 물론 실제 엔진음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익숙해지면 굉장히 엔진음스럽고요. 처음에는 오토미션처럼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변속 충격 역시 동일하게 들어옵니다. 물론 진짜 변속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참, 사실 이 기술은 회생제동 제어 기술이 어느 정도냐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과시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물론 내연기관을 타시던 분들께는 뭐 어느 정도의 향수와 즐거움을 주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다만 여러분이 전기차에 익숙해지시는 순간 아마 이 기능은 쓰지 않으실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자, 레브 매칭까지 자동으로 쳐주고 있죠. 그래서 네, 이렇게. 그리고 지금 D1 뭐부터 쭉쭉 해서 드라이브 기어 1단, 2단 이런 식으로 자동 변속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여기 보시면 네, 시프트 레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프트 레버를 바꿔주면 수동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해볼까요? 자, 바뀌었죠. D3이 아니고 그냥 3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실제 수동 모드로 3단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제가 바꾸지 않으면 3단에서 넘어가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차량이 모터 제어를 통해서 실제로 기어가 3단에 있는 것처럼 더 이상 가속해주지 않고 토크를 내어주지 않는 그런 제어를 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 기능을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사실 의미가 없어요. 전기차로서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그러나 이 기능은 과시입니다. 우리는 이런 게 된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EGMP 플랫폼을 사용했기 때문에 전비 좋고요. 배터리 용량 대비 밸런스라든가 여러가지 제어 컨트롤, 뭐 SOH 모든 부분에서 글로벌 최상위권의 기술이 탑재된 차량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어 기술이 뛰어나도요, 본질적인 모터 출력을 이겨낼 수는 없죠. 자, 모터 출력이 높다는 뜻은요, 기본적으로 얘가 구동하기 위해서, 이 모터가 돌아가기 위해서 드는 힘이 크다는 뜻입니다. 기본 힘 자체도 많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여러분이 살살 달려도 전력을 많이 먹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고성능으로 만들 수는 없는데, 어느 순간 전기차 시대에 와서 마력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런 것들이 생겨났어요. 왜냐면 전기차는 출력을 올리기가 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저희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오닉 5N, 아이오닉 6N과 동일한 최고 출력 수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물론 실제로 퍼포먼스는 뭐 스프린트는 제로 200은 뭐가 뛰어나냐, 이 차가 더 뛰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케팅으로 이야기되는 최고 출력의 그 바로 숫자, 이게 아이오닉 5N, 6N과 같다라는 거는 저는 조금 전략적인 오판이지 않았는가, 네, 그렇게 좀 얘기를 드려봅니다. 물론 사람마다 견해는 다를 수 있지만 저는 그래도 마그마라는 브랜드를 다루고 첫 번째 차량이면 그래도 본인들 모터스 그룹에서 현대는 어찌 되었든 대중 브랜드란 말입니다. 그 대중 브랜드의 고성능차 N 디비전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현대 마크를 달고 있는데, 그 차량과 제네시스 럭셔리 퍼포먼스의 차량이, 제네시스 마그마가 같은 출력으로 나왔다? 아무리 같은 플랫폼을 썼다 한들 요거는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차량의 가격 9,800만 원이라는 이 가격이 합당하냐, 저는 조금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가격? 라인업에 대한 가격과 가치에 대한 가격으로는 오히려 저렴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설명이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 그래서 아이오닉 5N하고 뭐가 달라 라고 했을 때 그냥 걔는 650마력이잖아, 얘는 712마력이야,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여전히 650마력이에요. 그럼 얘는 뭐가 달라 하면 구구절절히 설명을 해야 됩니다. 프리미엄 럭셔리의 고성능 브랜드는요, 그런 설명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그 자체로 인지가 되어야 그게 프리미엄의 기본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는, 네. 그나마 GV60 퍼포먼스 때는 사실 현대나 기아에서 그런 정도의 모델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름 좀 팔렸고요. 애초에 이런 브랜드는 사실 엄청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만드는 브랜드는 아닙니다. 마그마 같은 이런 것들은요. 경쟁 브랜드들 대비 흔히 말하는 가성비가 좋다고 하는, 그런데 가성비라는 거는
꼭 좋은 말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가성비가 없더라도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적인 가치 외의 무언가, 이게 프리미엄 아닐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살짝 아쉽습니다. 그러나 뭐 마그마 브랜드의 첫 차량이고요, 그리고 제네시스 라인업의 가장 하위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한다고 하면 네, 뭐 용인이 안 되는 수준은 아닙니다만 차후에라도 사실은 OTA 업데이트 등을 통해서 출력을 조금 올려줬으면 하는데, 출력 자체에는 조금 여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모터와 배터리의 데이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살짝만 아주 뭐 정말 5초 혹은 2, 3초라도 뭐 듀얼 부스트라든가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700이라는 그냥 숫자라도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네요. 네, 말이 길어졌습니다. 자, 스프린트 모드 가보겠습니다. 스프린트 모드 HDR 끄고요. 오우야. 자, 그리고 지금 뜨다가 말았는데요, 스프린트 모드에서는 부스트 버튼을 누르지 않더라도 악셀레이터의 궤도량 값이 90%를 넘어가면 부스트 조건의 환경에서 자동으로 부스트 기능이 켜지는 오토 부스트 기능이 있습니다. 부스트 버튼을 먼저 눌러도 됩니다. 부스트 버튼을 누르면 15초, 길죠? 15초 동안 650마력의 성능을 맛볼 수 있고요. 갑자기 튀어나가는 와중에서도 저는 깜짝 놀란 게 이 모터 출력에 피크 제어가 들어가 있어요. 무조건 내주는 게 아니고요, 내가 시트에 파묻히더라도 그립을 끈끈하게 놓지 않고 최고의 출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일반 모터 제어에서는 뭐 이거를 뭐 여러 가지 말하지만 뭐 소프트 스타트라든가 뭐 스무스 스타트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자동차에서 그런 것들을 구현해 놓은 게, 현대자동차가 2017년부터 굉장히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에 오면서 이 전기 모터의 제어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부분들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소프트 스타터 혹은 뭐 스무스 스타트, 이런 제어 방식들이 사실은 출발할 때만 적용이 돼 있었어요. 아이오닉 5N이나 6N까지도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차량은 지금 스프린트 모드거든요. 스프린트 모드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악셀링을 하다가 악셀 오프를 했을 때도 앞으로 꼬꾸라지지 않습니다. 악셀 오프를 하면은 앞으로 꼬꾸라지거든요, 보통. 출력이, 너무 강한 출력이 걸려 있다가 회생제동 1단계로, 즉 역토크가 걸리면서 차량의 거동이 앞으로 쏠리면서 사람도 앞으로 약간 튀어나가는 그런 느낌이 나는데, 이 차량은 그것까지도 제어를 해놨습니다. 지금 자, 이렇게 가다가 놓으면, 근데 제가 별로 움직이지 않죠. 제가 아이오닉 5N 시승 때는 이렇게 하다가 놓으면 앞으로 이렇게 꼬꾸라졌거든요. 이 차는 지금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제가 EGMP 차량들을 시승할 때마다 놀라는 게, 특히나 제어 영역에 있어서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비클 모션 컨트롤이라고 이름 지은 그 제어 범위들이 점점 어디까지 이걸 하려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아니 세상에 모터라는 게 이렇게 다양하고 또 다이나믹한 제어가 가능했던가 라고 생각을 하면, 저도 모터 제어를 저도 대학원에서 모터 제어를 하던 사람으로서 이게 가끔은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서스펜션은 뭐 말씀드렸다시피 아이오닉 6N에 그것이 들어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 지금 같은 경우도 시속 30으로 범프를 넘었는데 너무 부드러웠죠? 네, 프리비전 자제어 기능도 들어있는 것 같고, 이 라이드 기능이 들어있고요. 네, 우와, 아니 이 라이드 제어가 더 좋아진 것 같은데? 알고리즘이 좋아진 건지 이 서스펜션 지오메트리가 업그레이드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범프가 그렇게 유연한 범프가 아니었어요, 방금 전에. 지금도요. 이렇게 이럴 수 있다고? 놀라운데요? 네, 정말
이제 더 뭐가 나오겠어 싶으면 정말 제어의 끝판왕을 보여주네요. 점점. 저 개인적으로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범프를 넘고 나서 후 진동, 후 바운스가 없는 깔끔한 그런 승차감을 원합니다. 지금도 자, 딱 끝났죠. 이런 식으로 범프를 탁 넘고 뒤에 후 진동이 꿀렁꿀렁 하고 있는 것이 옛날에 현대자동차가, 그리고 우리 국산 자동차들이 이런 승차감이나 셰시 이런 노하우들이 부족할 때, 서스펜션 노하우들이 부족할 때 거기에서 그나마 승차감을 좋게 느껴지게 만들기 위한 꼼수로서 했던 기능들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그런 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독일 BMW라든가 벤츠의 그런 깔끔한, 그리고 스포츠성이 있지만 고급스러운 승차감, 이런 것들에 익숙해져 있는데, 지금 GV60 마그마가 보여주고 있는 이런 범프를 넘을 때의 그런 승차감은 글쎄요, 제가 여태까지 타본 차 중에 가장 마음에 듭니다. 제가 GV60 퍼포먼스도 오너로서 주행을 했었고, 지금 아이오닉 6를 운영하고 있고, 그 외에도 수많은 전기차, 내연차들을 리뷰했지만 얘는 진짜 이게 되네요. 말도 안 되는데 진짜. 자, 지금 계속해서 범프가 있는데 뭐 일부러 시승 코스를 이렇게 해놨나 싶을 정도로 너무 깔끔합니다. 처음에 범프 진입 때 노즈업이 크게 되지도 않고요. 그리고 범퍼가 끝나서 뒷바퀴 후륜이 원래 위치로 떨어질 때, 지금 37인데요 네, 후진동이 없으면 탕 하고 끝나요. 원래 그게 불쾌할 수 있습니다. 근데 후진동 없이 끝나는데 불쾌하지 않게 굉장히 스무스하게 바로 이어집니다. 또 서스펜션 지오메트리의 향상, 너무 좋은데요. 결국 중요한 것은요, 일상생활에서 탈 수 있느냐. 과거 퍼포먼스급의 뭐 BMW M이라든가 뭐 AMG 이런 차량들은 물론 일상에서 탈 수도 있습니다.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요. 그런데 현대자동차 그룹, 그리고 특히나 N 시리즈들, 그리고 지금 이 녀석도 마찬가지고요, 퍼포먼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현대자동차의 어떤 모토는 일상에서도 쓸 수도 있다, 약간의 불편함을 감내하면, 이게 아니고 불편함 없이 그냥 일상에서 쓰다가 네가 원할 때 하이 퍼포먼스를 내주겠다라는 방향성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네, 오늘 생각보다 이거에 감탄하고 가네요. 제동까지 부드러운데? 하셨어요. 그래서 드래그 체험까지 마치고 이제 복귀하는 길입니다. 드래그 체험에서는 제가 시승 주행하고 다르게 느낀 게 하나 있는데요. 아무래도 드래그를 위해서는 런치 컨트롤 모드를 시행을 하죠. 그래서 정지 상태에서 최대 토크와 최대 출력, 그리고 런치 컨트롤 기능을 통해서 빠르게 튀어나가는 이런 것들을 체감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달리고 있는 상태에서 가속보다 조금 더 사용자에게, 운전자에게 느껴지는 G포스가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면서 이미 주행 상태에서의 스프린터 모드 부스트 온 상태로 가속에서 굉장히 부드럽다, 소프트 스타트 같은 느낌의 그런 제어가 정말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런치 컨트롤 켜면 그게 무너질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런치 컨트롤을 켜고도 그 짧은 찰나에
그런 제어가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이게 제어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서스펜션 지오메트리가 바뀌어서 그 제어를 오프 하더라도 서스펜션 지오메트리에서 어느 정도 그런 느낌을 내주는 건지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게 되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너무 그러니까 이 오렌지색 이 휘황찬란한 것과 별개로 너무 컴포트합니다. 하물며 스프린터 모드에서조차 그런 느낌이니까 굉장히 만족스럽다고 생각돼요. 자, 그러면 오늘 GV60T 마그마 시승회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오토기어 장진영이었습니다. 또 다른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